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진보 싸움에 인생 망하고 끝인가요? 사람들이 참 돈을 많이 못 모아도 살아가면서 돈이라는 게 필요한데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왜 그런 분이 있어요. 너 왜 돈 안 모으냐, 너 왜 미래 대비 안 하냐, 이런 얘기하면 어차피 집 못 사잖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돈을 모아야 되는 이유가 무조건 집 사기 위한 목적입니까? 집을 못 사면 돈을 모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까? 물론 집값 비싸다는 거 인정합니다. 서울은 진짜 너무 비싸. 수도권도 비싸고 광역시도 비싸요. 인정합니다. 근데 무조건 비싼 집만 있습니까? 비싼 집만 있나요? 아파트만 집이고 다른 건 집이 아닙니까? 신축 아파트만 집이고 구축 아파트나 구축비란 집도 아니에요? 그럼 거기 사는 사람도 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을 하는 본인들은 평생 월세를 살겠다는 겁니까? 월세? 세입자로 매달 꼬박꼬박 월세 내가면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사십시오. 사세요. 근데 나는 앞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 그 월세만 사는 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월세에 대한 어떤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월세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비싸거든요. 많이 비싸요. 지금 서울의 월세 평균 가격이 70만원이랍니다. 70만원. 이게 아마 원룸 오피스텔 다 합쳐서 한 이제 70만원일 거예요. 사회초년생이 감당하기엔 절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서울 같은 곳이 월세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대도시의 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 월세를 찾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물가가 올라가니까. 근데 월세가 올라가는 만큼 그 월세를 찾는 사람들이 어떤 소득도 같이 올라갈까요? 물론 올라가겠죠. 올라가지만 똑같이 올라가진 않겠죠. 전 앞으로 월세는 꾸준하게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1인 가구 많아지고, 1인 가구들은 그런 이제 적은 평수에 집이 필요하고, 그리고 1인 가구는 많은 돈을 벌지 못해요. 집을 사는 건 포기해야겠고, 그럼 어디를 가겠어요? 월세를 가겠죠. 근데 월세는 나 말고도 찾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경쟁이 생기고, 그리고 물가는 올라가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월세 가격이 올라야겠죠. 지금 월세를 사는 분들 많을 거야, 젊은 친구들 중에. 근데 월세 생활 지긋지긋하죠. 압박감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왜냐, 내 집이 아니니까 뭐 사는 거 말고 만들어 못하고, 그리고 월세에 나가는 돈이 꽤나 부담스럽죠. 이거 빼고 뭐 이것저것 빼고 나니까 남는 게 별로 없어. 그리고 보통 월세 계약이 1년 아닙니까? 1년? 그럼 1년 끝나면 또 이사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사 걱정해야 되잖아. 적어도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직장 옮긴다거나 아니면 내가 사는 곳에 재개발이 된다거나 그런 목적이 아니면 이사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내가 그 집에 뭐 오랫동안 살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저는 이사를 별로 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어릴 때 이사를 많이 다녀가지고, 많이 다녀가지고 이사를 자주 다닌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 그만큼 돈이 쪼들려가지고 계약 끝나면 옮기고, 계약 끝나면 옮기고, 뭔가 불안한 삶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게 젊은 사람들이 집값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진다는 건 사실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나이 먹고 한번 생각해요. 나이 먹고. 그리고 왜 집을 안 산다고 돈을 안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사고 안 사고를 떠나서 미래 대비 해야 돼요. 근데 미래 대비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기초적인 방법이 뭐예요? 돈 모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돈 모을 수 있는 게 평생 가능합니까? 젊을 때 오히려 더 많이 모을 수 있고 더 실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젊을 때 돈을 안 모으면 나이 먹어서 모을 수 있겠습니까? 나이 먹어서는? 자, 걱정되는 게 그런 겁니다. 20, 30대 돈을 안 모은 사람이
40 넘어가 돈을 모을까요? 제가 소신발언하자면 못 모읍니다. 못 모아요. 젊은 시절 돈을 모아본 적이 없고 자산이 없는 사람은 나이 먹고도 똑같습니다. 대부분 똑같아요 이게. 그러면 지금 돈 때문에 걱정하고 전전긍긍 하는 사람은 나이 먹어서는 더 돈 때문에 걱정하고 더 돈 때문에 전전긍긍 하겠죠.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생명이에요. 생명. 나이 먹고 돈이 없다는 거는 이 생명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수가 없는데 뭐 어떻게 삽니까? 아니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가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돈 없이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제 인프라가 좋아지잖아요. 살기 좋아지잖아요. 근데 이 살기 좋아진다는 것의 역설적인 건 뭐냐 하면 살기 좋아질수록 이 살기 좋아지는 것들에 대한 금전적인 요구가 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나간 돈이 많아진다는 거죠. 왜냐? 점점 가면 갈수록 세상에 공짜로 돈 한 푼 안 쓰고 누릴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옛날 같은 경우 음식 먹을 때 뭐 배달시켜 먹을 때 배달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냥 음식값에 포함되었죠. 지금 어때? 지금 배달 예전부터 쉽게 먹을 수 있지만 배달비가 붙습니다. 언제부턴가 음식값 따로 배달비 따로 이렇게 돈을 지불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인터넷 쇼핑 같은 게 많이 많아졌잖아. 근데 인터넷 쇼핑 많아진 대신에 택배비를 많이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부수적으로 나간 돈이 더 많아져요. 왜냐? 그런 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수수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점점 돈이 필요한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돈에 쪼들리고 이제 여러 가지 압박을 받으면 사는 거죠. 불안불안하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일반 사람이 직장을 내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 높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돈을 모으는 겁니다. 설령 집 못 사더라도. 그리고 신축은 힘들어요. 신축은 힘든데 구축이나 어느 정도 타입이 가능한 곳은 있습니다. 물론 서울은 그렇게도 힘들 거예요. 근데 서울이 아닌 이제 다른 지역은 충분히 가능해. 너무 신축만 바라보지 마세요. 괜히 신축 바라보고 억지로 무리에 대출받고 들어갔다가 지금 굉장히 허덕이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축해서 집 못 산다는 사람들 특징이 우선 적게 벌고 지출이 큼, 그리고 아파트라고 인정하는 가격대가 5억 이상임. 그러니 가능성이 없다고 포기하는 거지. 저축해서 집 못 산다는 사람들 특징이 우선 적게 벌고 지출이 큼. 적게 버는지 많이 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출이 큰 건 사실입니다. 돈을 많이 씁니다. 확실히 많이 씁니다. 근데 이걸 못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사람들이 버는 돈에 비해 쓰는 돈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이. 왜냐? 나 말고도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럼 이 말이 즉슨 뭐냐 하면 저축을 못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은 거예요. 이게. 돈은 버는데. 근데 내가 왜 저축을 못하는지에 대해서 원인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접근해보세요. 내가 매달 꼽아 월급이 나오는데 모이는 게 없어. 그럼 이거 자체만으로도 내 생활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상식적으로 봤을 경우에. 아니 내가 분명히 수익 활동을 하는데 수익 활동을 하면 플러스가 되는데 플러스가 안 돼. 그럼 내가 뭔가 살아가면서 이 지출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인지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일수록 이제 인프라를 따지고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합니다. 그럼 여기 나간 돈이 많겠죠. 인프라 좋습니다. 좋은데 세상의 모든 인프라를 다 누리겠다 하면 당연히 돈을 많이 해야 돼요. 오히려 돈을 모으는 데는 너무 과한 인프라는 독입니다. 자, 인프라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인프라 누리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허용되는 선에서 감당이 되는 선에서 인프라 누려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인프라 한번 맛보면 이것저것 다 맛보려고 그래. 그래서
주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젊은 사람들 보면 월급은 적은데 최신형 스마트폰, 약정으로 사죠. 거기다 배달 음식, 인터넷 쇼핑, 문화생활 다 하려고 해. 다. 별로 많은 월급도 아닌데 다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월세까지 내버리니까 돈이 없는 거야 이게. 근데 과연 이렇게 살면 나중에 나이 먹어서 문제가 안 생길까요? 문제가 생기죠. 무조건 생기죠. 아니 나이 먹어서가 아니라 당장에 문제가 생기죠. 갑자기 집주인이 월세 올려버리면 어떡할 거야. 아니, 갑자기 전기세랑 난방비가 많이 나면 어떡할 거예요. 혼자 사는 분들 이번 겨울 걱정 안 됩니까? 이제 한 3달 지나면 겨울입니다. 3달 지나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9월달 끝났고 여기 2달만 더 지나면 이제 패딩 꺼내야 돼. 여름에 이제 전기세 많이 나왔죠. 전기세 나온 거 이상으로 난방비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다고 안 틀 수는 없잖아요. 돈을 안 모은 사람은요, 조금씩 물가가 오는 것만 이제 봐도 못 살겠다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서민들이 뭐 못 살겠다 힘들다는 말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 자기들이 많이 쓰는데 많이 써가지고 돈이 없는 건데 가서 당장 물가 오르면 우리는 열심히 사는 돈이 없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는 경우 많이 봐가지고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서민들이 돈을 뭐 적게 쓰는데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적게 쓰지 않거든요. 절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거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막상 뭐 물가 몇 프로 올린다고 하면 우리 같은 사람 어떻게 살라고. 그 징징대는 모습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아무튼 없는 사람일수록 벌이가 적은 사람일수록 저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돈을 벌면서 돈이 모이지 않는 거는 나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내가 매달 나가는 돈, 이 지출 현황 같은 거 파악해서 어디에 돈이 많이 나가는지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이 먹어서 돈이 안 모이고 돈이 안 모이면 계속 불안한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다가 직장 그만두고 생계에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힘들게 살게 되고 그런 모습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